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랜드로버의 상징이자 역사 그리고 아이코닉한 차죠. 디펜더를 갖고 왔습니다. 4도어 형태의 110인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야, 뭐 디펜더 110 이거 작년에 출시를 했고 이미 많은 유튜버들이 소개를 했잖아. 뭐 요즘은 이 쇼바디 형태의 90을 더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이제 와서 왜 뒷북이야 110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이 차는 이 보닛 안에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가솔린 엔진을 넣은 디펜더 110 P300X 다이내믹 SE 모델입니다. 이름도 정말 길죠. 디펜더에 가솔린 엔진을 넣었다. 그리고 조금 더 X 다이내믹 요소를 가미를 해서 좀 세련미를 키운 게 특징인데, 과연 이 디펜더 어떤 매력과 장점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디펜더 110의 외관, 특히 앞모습 먼저 살펴보시면 딱 봐도 굉장히 아이코닉하고 상징적인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 디펜더도 그랬고요. 신형으로 와서도 그 특징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미래지향적으로 좀 개선하고 뜯어 고쳤죠. 그래서인지 단순한 구조이면서도 단번에 아주 멀리서 봐도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디펜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련미를 잘 갖추었습니다. 우선은 이 보닛 앞쪽에 디펜더라고, 이건 뭐 랜드로버 차들의 아주 상징과도 같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레터링이니까, 그 다음에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 가로줄을 아주 많이 두툼하게 그려 넣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사각형, 온전한 사각형이에요. 이 틀 안에 반원 형태의 주간주행 등을 넣었고 아주 동그랗게 생각보다는 램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눈 부릅뜬 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방향지시 등도 LED로 마감을 해 놓았고, 확실히 이 차는 좀 오프로드 성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헤드램프 워셔액 노즐이 여기 또 깔끔하게 붙어져 있네요. 이런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랫분 범퍼도 무언가 화려하게 기교를 넣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단정하고 담백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다이내믹이라는 배지가 달려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약간 뭐 엠패키지라든지 아니면 뭐 AMG 라인처럼 조금 더 세련미를 가미한 하나의 포인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범퍼 쪽 전체 다 유광 블랙으로 뒤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디펜더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이 특징은 옆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옆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옆에도 X 다이내믹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요 테두리, 차체를 웬만하면 거의 다 아래쪽을 두툼하게 유광 블랙으로 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 다이내믹만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바로 이 휠인데요. 살짝 다크 그레이 톤으로 태운 모습도 볼 수 있죠. 확실히 일반 디펜더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을 살리면서도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되어 있는 팬더 공기 흡입 역시 이렇게 유광 블랙으로. 휠은 20인치인데 생각보다 크기가 커 보이진 않아요.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휠이 그냥 알맞은 사이즈가 넣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또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차의 컨셉과 방향을 봤을 때 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이외에 110은 확실히 도어가 4개가 달려있죠. 4도어 제품이기 때문에 이 뒤쪽까지 아주 길게 뻗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펜더의 특징이죠. 이 사각형 틀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특히 이 2열에서 뒤쪽 트렁크 라인까지 완전히 90도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디자인 형태가 뭔가 복고스러우면서도 레트로하면서도 이 차를 하나의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요소이면서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디자인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버 디펜더의 핵심, 바로 이 뒤태입니다. 정말 오프로드 아니면 정통 SUV 좋아하는 마니아 분들이라면 이 뒷모습만 보고 환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종이접기 하듯이 철판을 완전히 90도로 일직선으로 깎아 놓은 모습에서 이 테일램프 디테일 형상 보세요. 안쪽으로 완전 매립형으로, 그리고 또 입체적으로 표현한 이런 모습들이 진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아주 잘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렇게 블랙으로 디펜더 레터링이 씌워져 있고, X 다이내믹 에디션 역시 뒤쪽도 유광 블랙으로 깔끔하게, 그 다음에 견인 고리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통 오프로드 성격을 지닌 SUV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박아줘야죠. 뒤쪽에 아주 멋있게 이 차도 박아져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기는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천으로 되어 있네.
여기 또 1000이야. 너무 신기하다. 아무튼 여기 디펜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보면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테일게이트 방식으로 이렇게 열리죠. 위아래로 열리지 않습니다. 옆으로 열리고, 제가 오프닝부터 외관까지 이 디펜더를 설명하면서 너무 장점만 늘어놓았는데 단점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배기구예요. 배기구. 이 차의 크기를 감안하면 너무 소심하게 안쪽으로 말아들어져 있거든요. 마치 수도꼭지 줄줄 흐르듯이 말이죠. 나름 듀얼이긴 한데 이렇게 배기구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위치해져 있다. 이런 거밖에 단점을 지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디펜더 이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완벽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랜드로버 디펜더의 실내. 우선은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외관에서의 그 디자인 감동 2배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실용성과 내구성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고급스러움까지 챙긴 이 모든 단어들을 동시에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우아하면서도 기가 막힌 실내 구성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선이 쏠렸던 부분은 바로 저는 이 센터 패시아 디자인 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줄의 수평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두툼한 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센터 패시아 형태가 눈에 띄는데요.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차의 골격을 이루는 크로스 카빔을 그대로 노출 구조로 실내 인테리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그네슘 합금 크로스 카빔이라고 랜드로버 측은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쉽게 말해서 뭐 노출 콘크리트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인더스트리얼 느낌의 힙한, 요즘 워낙 대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그대로 차에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런 차 절대 없었죠. 네. 차를 이루는 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 단단한 뼈대를 하나의 인테리어 소재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실제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직접 이렇게 만졌을 때도 그렇고 무지하게 단단하거든요. 내가 정말 안전한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여지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 센터 패시아 형상뿐만이 아니라 스티어링 휠의 이 형태, 이 스포크 타입 똑같이 같은 구조의 이 소재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도어 보세요. 이 볼트나 나사의 형태, 그 다음에 차체 페인트 도장면에 이런 뼈대까지 그냥 그대로 운전자가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뭐 잘못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대놓고 우리는 이런 컨셉의 차고 이 정도의 안전, 그 다음에 감성까지 갖췄어 라고 랜드로버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차의 성격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요. 그렇다고 이런 나사라든지 각종 이 패널이 맞물리는 조인트 부분이 막 거슬리거나 막 녹이 슬면 어떡하나, 막 꺼슬꺼슬거리면 어떡하나, 전혀 없어요. 아주 매끈하고 또 계속 이렇게 누르고 만지고 싶게끔 코팅력이 끝내주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만, 그리고 감성적 포인트로 잘 살린 모습이고, 실제 실용성이라든지 내구성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 크로스 카빔 구조의 뼈대 디자인만 이 정도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설명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그만큼 장점이 아주 많은 차예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 디펜더가 오면서 전장 장비를 아주 많이 강화한 부분은 바로 요 가운데 센터 패시아 모니터입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좀 작아서 좀 실망스러울 수는 있는데 직접 누르고 사용해보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 조작을 해보면 그런 단점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아주 놀랍거든요. 실제로 LG와 협업을 해서 만든 굉장히 고성능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칩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20 AM 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LTE 모뎀도 2개나 넣었어요. 한마디로 무지하게 빠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조작을 해보고 다양한 부분을 써보니까 수입차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BMW가 원탑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살짝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랜드로버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단연 정상을 찍습니다. 무지하게 빠르고요. 그 다음에 연동성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히 놀라운 아주 뛰어난 소프트웨어 실력을 갖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T맵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지도 형태, 드래그를 했을 때 이런 반응 정말 빨라요.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그 다음에 검색 바로바로 너무 빠르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런 T맵의 시스템을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넣었다 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반응 속도 보세요. 몇 초 안 지났는데 벌써 빠르게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수입차 중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단연 원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나만의 위젯 기능을 설정을 해서 뭐 몇 가지 기능 빼고 에너지 영향, 운전 스타일 다양하게 위젯을 넣으면 그대로 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특징 알려드릴까요? 이 차 특히 이거 화면 그냥 완전 스마트폰 태블릿 PC예요. 진짜 이렇게 다양한 아이콘들이 위치해져 있죠. 길게 꾹 누르면 옮길 수가 있어요. 뭐 스마트폰처럼 엄청 빠르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 놓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 스타일에 맞춰서 각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차는 무언가 다루기 불편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특히 내비게이션 잘 안 쓴다라고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깨부수기에 아주 적당한 환상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바로 아래쪽에는 이제 다양한 물리 버튼이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센터 터널 쪽에는 버튼이 단 한 개도 없어요. 네, 다 이쪽에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공조장치라든지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인 오프로드 세팅 버튼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 차를 보고 조작을 했을 때는 직관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차로 오랜 시간 다뤄야 어떤 기능을 어떻게 쉽게 조작을 해야겠다 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좀 많이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변속기는 이제 전자식 타입으로 센터 패시아 상단 쪽에 붙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센터 터널, 기본적으로 차 폭이 넓기 때문에 이 센터 터널의 폭도 넓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부분을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채워 넣었죠. 기본적으로 USB 포트라든지 뭐 12V 소켓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아래쪽에도 굉장히 깊은 공간이 있죠. 컵홀더도 상당히 큼직하게 뚫려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아주 온전한 위치에, 보통 막 이렇게 찔러 넣거나 이렇게 넣거나 하는데 아주 넓은 면적에 그냥 바로 놓을 수 있게 해놓았고, 이 안쪽에는 냉장고 기능이 위치해져 있는데 2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랜드로버의 냉장고 이 기술은 꽤 오랜 시간 탑재를 해왔고 진화를 거듭해 와서 그런지 이번에 이 신형 디펜더의 냉장고는 정말 시원합니다. 이쪽에도 이 조수석 쪽 이 대시보드와 센터 패시아 사이에도 꽤 깊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USB 충전 포트도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뭐 마스크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간단한 잔짐들을 올려놓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들, 미끄럼 방지 패드를 전부 다 둘렀거든요, 곳곳에. 그래서 이 차의 성격 확실히 좀 다르다, 뭔가 내구성을 강조하면서도 상당히 실용적이고 알찬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랜드로버 디펜더 2열에 들어왔습니다. 뭐 2열은 뭐 그렇게 고급스럽거나 뭐 아니면 호화로운 기능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차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이 차는 뭐 레인지로버 시리즈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편의 품목을 보면 일단 전용 공조장치와 함께 열선 시트 3단계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각각 USB 충전 볼트와 12V 소켓도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시트 뒤쪽에도 별도의 USB 단자가 위치해져 있고요. 뭐 옷걸이라든지 랜드로버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포켓 부분도 이렇게 고무 밴딩으로 되어 있고 안쪽도 부직포로 위치해져 있어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외에 당연히 팔걸이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간에 대한 뭐 개방감이라든지 실내 쾌적성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운데 턱이 없고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중앙에 사람이 앉아도 충분히 장거리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톤 가죽으로 마련을 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눌렀을 때 촉감이나 앉았을 때의 느낌이 우리 진짜 그냥 가죽 소파에 앉는 느낌처럼 이 착자감이 너무 좋은 시트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외관에서도 말씀드렸던 바로 여기 요 창문 보이시나요? 여기서 새어 들어오는 햇빛도 상당히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의 절대적인 핵심 공간, 또 하나의 포인트죠. 트렁크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펜더 트렁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옆으로 열려줘야죠. 이게 또 디펜더의 맛이니까요.
거의 90도 가까이 완전히 활짝 열리고요. 기본적으로 차체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꽤나 여유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래쪽이 하드한 타입의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이라든지 뭐 흙이라든지 뭐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고 툭툭 넣어도 오염이 최대한 덜 할 것 같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이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또 별도의 수납 공간이 꽤나 깊숙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뭐 다양한 짐을 넣기에도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풀플랫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뭐 시트 한 번만 젖혀서 풀플랫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아래쪽 시트 이 가죽끈을 잡아 당기면 이렇게 펴집니다. 그 다음에 시트 이 헤드레스트를 오른쪽 동그라미랑 가운데를 꾹 눌러서 접고 그 다음에 시트를 한번 폴딩을 하면 풀플랫이 됩니다. 반대쪽도 마저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거는 정말 완벽한 풀플랫이 됩니다. 네,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서 누워볼게요. 워낙 요즘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우선 이게 딱딱하니까 꼭 매트를 까는 걸 추천드리고, 뭐 여유로운 공간 나오죠. 좋은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베개 옵션 제공됩니다. 베개네 완전히. 너무 좋은데? 특히 누워서 바라보는 이 선루프나 이 별도의 글라스 루프가 정말 끝내줍니다. 이런 캠핑 가서 아니면 아웃도어 자연 속으로 동화되기에 더없이 소중한 하나의 포인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영국차는 감성이 최고죠. 예. 이 외에 편의 품목을 보면 일단 여기 그물망으로 몇 가지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센스 있는 배려가 돋보이고요. 그 다음에 옷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12V 소켓도 마련이 되어져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밴딩 똑같이 동일하게 또 여기도 별도의 또 센스 있는 구성 돋보이고, 여기 보세요. 230V 단자까지도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이제 뒤쪽 차고를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는 버튼들도 세심하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 너무 좋아요. 진짜 이 디펜더는 이 요즘 트렌드, 우리가 원하는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아주 멋진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랜드로버 디펜더 110 P300 가솔린 모델이죠.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열 4기통 2000cc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30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를 발휘합니다. 배기량이 좀 4기통 2000cc 이 큰 차를 몰기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또 이제 300마력이라는 출력과 40토크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어느 정도의 또 괜찮은 숫자를 뽑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도심 속에서 가솔린 엔진이 주는 이제 부드러운 또 고요한 이 감각이 참 좋고요. 유독 디펜더 가솔린 차분하면서도 꽤나 조용하고 또 소리 없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첫인상부터 좋은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디펜더 사실상 국내 첫 출시를 했을 때 디젤 모델만 먼저 나왔었죠.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디젤도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차를 이끌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좋은 실력을 보여줬는데, 가솔린은 그 디젤 엔진에 더해져서 매끈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회전 질감, 그리고 이제 스무스하게 나가는 감각,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더 도심 속에서 쾌적하게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디펜더 110 P300이 갖고 있는 뭔가 고속주행, 그리고 좀 발진 가속, 조금 더 타이트하게 스로틀을 열었을 때 엔진 감각은 어떤지 지금 바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놓았고 속도를 꾸준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뭐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크게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를 쫙 좀 강하게 끄집어 올렸을 때 이런 조금 거친 소리나 아니면 뭐 터보 렉이라든지 살짝 반응이 아쉬운 부분이 조금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과 같이 차선 변경을 하고 조금 더 가속 페달을 꾹 밟아주는데 이 터보 지연 현상이 생각보다는 조금 딜레이 타임이 좀 긴 것 같고, 터보렉 이후에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이 페달 끝으로 전해지는 진동이나 아니면 이런 가속감이라는 부분이 살짝 떨어져요. 이 차에 지금 탑재되어 있는 4기통 2.0 가솔린 인제니움 엔진, 뭐 크게 나쁘다라고 말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의 차를 끌어준다면 6기통 3.0은 돼야
조금 더 호쾌하게 속 시원하게 좀 나가는 맛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도심 속에서 아주 잘 소화를 해내는 아주 정숙성도 좋고 회전 실감도 좋은 엔진이긴 하지만 고속 영역에서만큼은 조금 더 펀치력이 좀 뒷받침되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외에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 저는 바로 이 브레이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동 범위가 아주 길거나 아니면 무디지는 않지만 초반에 응답성이 너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차가 조금 앞으로 쏠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페이드도 생각보다는 꾸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동력도 이 파워트레인과 함께 살짝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마음에 들었던 구석도 있는데요. 바로 승차감, 특히 서스펜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하고 있죠. 이 차의 에어 서스펜션 세팅은 아무래도 험로 주행이나 조금 더 도강이라든지 차고를 높게 띄워서 뭔가 오프로드 실력에서 발휘를 할 때 에어 서스펜션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탑재를 했지만 그 덕분에 일반적인 온로드에서의 승차감도 충분히 이점을 받습니다. 여기에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을 탑재를 해서 특히 이 연속 가변 댐핑 기술이 생각보다는 꽤 마음에 들었어요.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거나 이 요철을 만날 때도 차가 큰 흔들림 없이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이 노면에 이 잔진동과 이 불규칙한 굴곡을 아주 잘 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SUV임에도 충분히 요즘 도심형 SUV 아주 럭셔리한 급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아주 뛰어난 승차감을 확보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디펜더 하면 이 소비자분들께서 험로 주행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온로드 주행 감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기 마련인데, 그런 걱정은 충분히 잊으셔도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 이상의 만족을 보여줬던 이 서스펜션, 승차감의 역할도 그렇고요. 스티어링 휠 반응도 생각보다는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무게나 감도는 요즘 SUV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묵직한 편이긴 해요.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을 꺾었을 때 핸들링, 그리고 차가 어느 정도 잡아주는 코너링의 반응은 이렇게 크고 긴 아주 거대한 SUV 못지않게 꽤나 날렵하면서도 아주 정직한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유럽산 SUV들이 아주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비슷한 체급의 미국산 SUV들과는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조금 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주행, 이 코너링 그리고 스티어링 휠 반응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쾌적한 주행에 힘을 더하는 게 바로 이 디펜더가 갖고 있는 반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차간거리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즘 차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행 보조 기술이 가득 탑재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6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초음파 센서, 레이더 센서도 4개나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각적으로 주행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최적의 안전을 확보해서 반자율 주행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정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도 반자율 주행 시스템, 이 커다란 덩치를 아주 잘 안전하게 이끌면서 꽤나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행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랜드로버 디펜더 110 P300 X 다이내믹 SE 모델. 와, 이름 정말 길죠. 네, 간단한 이제 총평과 가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1억 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죠. 디펜더 역시 이 랜드로버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자 또 정체성, 그리고 역사, 명성만큼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특히 신형으로 부활을 하면서 굉장히 섬세하고 또 꼼꼼히 잘 만들었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차가 갖고 있는 헤리티지를 아주 잘 계승하면서도 한 차원 더 높인 미래지향적인 이 디자인 트렌드 흐름까지 볼 수 있는 외관, 너무 멋있죠. 말도 안 되게 정말 환상적인 모습으로 박수를 아낌없이 쳐주고 싶고요. 실내로 들어와서는 그 감동이 한 2배,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노출 구조에 이 마그네슘 합금 크로스 카빈은 계속 만지고 싶을 정도로 아주 멋있고 또 단단하면서도 차의 이미지를 결정시키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최신 전장 기술과 다양한 디지털 요소가 조화를 이뤄서 진짜 완성도라는 면에서는 이 차를 따라올 SUV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아주 놀라운 또 좋은 기술력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펜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2열이라든지 트렁크의 활용도, 그리고 이 레저 활동을 자주 즐겨하는 소비층을 겨냥한 이 소재의 믹스 매치와 활용도, 이런 섬세한 배려가 아주 돋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에서는 살짝쿵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외에 승차감이나 서스펜션 반응이나 스티어링 휠, 코너링 다양한 부분에서 차의 크기와 이 덩치를 감안했을 때 아주 유연하고 또 매끄러우면서도 꽤나 좋은 감각을 잘 보여줬다라고 온로드를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차의 진짜 가치와 능력을 반에 반도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온로드 분명 중요하긴 하지만 이 차의 진가, 뼈대, 태생은 오프로드에서 나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제가 그 오프로드에 관한 테스트, 그리고 이 차의 진짜 능력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험로를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숏바디 형태의 90을 가지고 진짜 산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제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버 디펜더 110 P300 X 다이내믹 SE와 함께 달려봤는데요. 확실히 큰 차 좋아하는 소비자분들, 특히 이 정통 SUV 형태의 이 상징적이면서도 아이코닉한 차를 원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역시 드림카 리스트에 올려놓기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물이 훨씬 더 이쁩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멋있고 아주 활용도 좋고 쓰임새 좋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프 랭글러, 벤츠 G바겐 다 같은 부류잖아요.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도 이 방향,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시대를 거듭할수록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는 차들인데, 디펜더 역시 그들과의 똑같은 대열에 합류하면서 특히 이 랜드로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고급감, 그리고 센스 있는 아주 섬세한 감각과 또 놀라운 기술력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